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9월 4일은 대한민국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중적 잣대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월 4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았는데 그거가 하나 있고, 또 9월 4일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하나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스리는 거고,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를 처리하는 기구인데 굉장히 다른 잣대를 지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잣대인가?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인권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인권위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존재감이 더 높아지고 또 그 존재감을 높이는데 최영애 신임위원장이 조금 더 분발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권 문제만큼은 정부에서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또 답변을 했네요. 대답을 했네요. 인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의 인격이, 인권이, 국민의 인권이 국가의 품격, 국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인권재단 2주년이 설립된 지 2주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우리의 국민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 의원이었던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어. 언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가?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 4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이 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미국이었고, 그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 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한 이후에
2008년, 2012년 두 번 연장했고, 그리고 금년 4월에 또다시 상원을 통과해서 6월 27일 북한인권법이 재상정돼서 가결이 됐어요. 일본은 2006년에 제정해서 지금 됐는데, 우리는 2005년에 발의해놓고 10년이 지난 지금 1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정된 거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그래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만이라도 위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돼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세 번째는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설립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이겠죠. 보호하고 신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의 인권은 정말 세계 최악의 이 인권 지수 또는 자유 지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180개국 이러면 180개국 중에서 1등 아니면 2등. 하여튼 자유 지수 전혀 없는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향후 통일이라는 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의 문제를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북한인권법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또는 역할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돼요. 두 개의 중추 기관이 있고 하나는 남북 대화할 때 중추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2016년 9월 4일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가 않았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연유로 이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는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전부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추기관은 북한인권자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 대화할 때 분명히 북한인권법에는 인권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 인권재단에는 통일부에서 추천하는 이사 2명,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이사 5명, 야당에서 추천하는 이사 5명, 그래서 총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방기했다. 또는 정부는 직무유기를 한 거고 국회의원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도 책임이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 당국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금년 7월 14일 날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마포구 어디에 한 빌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폐쇄했어요. 사무실 경비 나간다고. 이형 이제 무슨 그거냐 사무실 임대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구해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운동을 위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2019년 예산이 금년도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예산이 108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8억 원으로 무려 93% 가까이가 삭감되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니까 이 정말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재단이 뭐 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저의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개소하지 않았는가? 저희 판단은 그래요.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북한 간에 대화하는데 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차후로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눈치보기예요. 이런 정부가 과연 인권을 앞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권이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북한 눈치 보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관련돼서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체로 이전이 됐고요. 지금까지 보면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인물 정보하고 그 침해 사례가 한 7만여 건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DB로 구축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활동하는 거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수집, 기록, 업무의 전문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통일부는 아직까지 민간단체를 상대로 해서 외부 기관에 어떤 협력도 구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북한 눈치 보기에 대한 거다. 그런데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함으로 해서 북한 스스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압력을 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이걸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내년에 금년에 16억 5,9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약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로 깎였는가? 약 4억 9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지금 당장 이사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2009년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지금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매일마다 인권 내세우면서 진보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인권 문제를 이렇게 함으로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책무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귀중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현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시민단체의 대부분의 활동이 멈춰졌다라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도 축소되고 인권 문제 이런 거 하는 거가 북한 인권 문제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공감한지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가 국제사회가 지금 공감한지 매우 오래됐는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책은 첫 번째는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인권의 문제는 북한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인의 인권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시행되면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도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합의를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야당이 5사람 지금 여당이 5사람 추천했는데 야당이 지금 쟤네들 자리 싸움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매우 저는 필요하다. 인권 신장이 김정은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